회개하라 프로의 날이 멀지 않았다. 여름이 진행되면서 팬클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2명의 회원이 변절을 한 것이다. 그중 한 친구는 방학이 시작될 무렵 부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MBC 청룡의 잠바를 입고 봉터에 나타났다. 꽤 무더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MBC의 야구 모자를 꾸역꾸역 눌러 쓰고 있었다. 푸른색의 챙을 끄덕이며 놈은 이렇게 말했다. 부평은 거의 서울에 가까우니까 확실히 부평은 인천보다 전철 6구간이 더 서울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나라면 혀를 자른다고 해도 거의 가깝다 따위의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또 다른 친구는 오비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사실 집안의 본이 대전 근처 청주이기 때문이고 실제 대부분의 친척들도 청주 근처의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놈은 말했다. 역시 질세라 무더운 날의 일이었다. 많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무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럴 수도 라는 내가 입고 있던 러닝 차림에 버금가는 간편한 생각을 했다. 고등학교 진학한 후에야 나는 놈의 집안이 인천 토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조성우는 상당히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즉시 칼로 물을 썰듯 그 자리에서 두 친구와의 관계를 결단내 버렸고 그 절단된 면이 얼마나 눈부시고 매끄러웠는지 한석봉의 어머니가 본다 할지라도 절로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다. 남달리 성격이 예민했던 그는 그 무렵 실로 시니컬한 소년이 되어 있었다. 휑하니 자전거를 타고 등을 돌리던 그의 모습을 통해 나는 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정기리그 30회의 별, 산미 슈퍼스타즈를 볼 수 있었다. 그랬거나 말거나. 변절자들의 표정은 매우 밝아져 있었다. 그들은 다시 야구 얘기에 열을 올리고 볼을 주고받았고 볼은 부평에 사는 MBC의 글러브와 청주 근처의 시골에서 왔다는 오비의 글러브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다. 나이스 볼, 나이스 캐치. 간간히 터져나오는 그들의 외침의 볼과 함께 인천의 하늘을 오가고 있었다. 나이스 볼, 나이스 캐치. 나와 조성우를 제외한 나머지 셋은 늘 부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정기리그가 끝날 무렵 그들 역시 리틀 슈퍼스타즈의 탈퇴를 우리에게 통보해왔다. 변절은 아니었고 그저 야구가 시들해졌다는 것이 간편하고도 담백한 탈퇴의 변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성훈과 나 둘뿐이었다. 둘뿐이라고? 옳거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중학생의 심리였다. 비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지듯 조성훈과 나는 더욱 열렬한 산미팬이 되어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지상의 영장류 중에서 오직 중학생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감정이 섣부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산미의 잠바를 꺼내 입었고 꾸역꾸역 조성훈과 함께 그 무더운 여름의 대부분을 산미의 잠바를 입고 돌아다녔다. 지상의 영장류들은 그런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무덥고 무더웠던 그해의 여름. 정말이지 우리는 그 긴 팔에 잠바를 입은 채 동정을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놀림을 받거나 외면을 받았고 그럴수록 우리는 마치 격리된 다른 종의 생물처럼 산미의 선수들에게 팬레터를 쓰거나 그 답장을 기다리거나 캐치볼을 하거나 방수 돗자리를 널어 말리거나 스타카드를 정리하거나 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웠다. 어른들은 이제 아무도 프로야구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물론 부평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부평에 나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잘은 알 수 없다. 아무튼 인천은 다시 차분하고 수수한 도시가 되었다. 사이다는 슈퍼에서 파는 것이지 결코 인천의 앞바다에 떠있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부천도 아니고 부평도 아닌 바로 인천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외로웠다. 그 여름의 어느 날 산미의 잠바 차림으로 슈퍼 앞을 지나가다
대머리 반장을 다시 만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반장은 그토록 반가운 것이 처음이었다. 짜장면 속에 박혀있던 완동콩끼리의 재회처럼 나는 가슴이 뭉클하고 콧등이 시큰해졌다. 안녕하세요. 나는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언제나 인천 야구의 앞날을 걱정해온 반장이라면 뭔가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와 같은 멋진 말을 들려줄 테지 라고 나는 생각했다. 못생긴 완두콩 같은 머리를 끄덕이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반장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했다. 너 안 덥냐? 야구의 종말은 그러나 오직 인천의 사정일 뿐이었다. 실제로 그 여름에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시가 프로야구의 열기로 들끓었다. 오비베어스의 정기 우승으로 오비 맥주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고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을 통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플레이, 프로 선수들의 훈련 모습, 프로 선수들의 습관, 프로 선수들의 취미, 프로 선수들의 옛모습, 프로 선수들의 출신고, 프로 선수들의 주특기, 프로 선수들의 징크스, 프로 선수들의 스캔들, 프로 선수들의 음주량, 프로 선수들의 영양식, 프로 선수들의 자가용, 프로 선수들의 애완경, 프로 선수들의 좌우명, 프로 선수들의 애창곡, 프로 선수들의 나를 감동시킨 이 한 권의 책과 그들의 연봉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열기는 프로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열띤 토론과 찬사를 불러일으켰고 극기와 각계각층, 남녀노소, 신사숙녀,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프로가 되어 있더라. 라는 신앙 간증을 하게끔 만드는 거대한 부흥회와 같은 성격으로 세상을 회개시키기에 이르렀다. 뭐랄까, 마치 지구를 역행시킨 슈퍼맨처럼 그것은 빠른 속도였고, 그래서 시간을 되돌린 슈퍼맨처럼 세상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재구성해 버린 것이다. 물론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산 안드레아스 단층도 무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982년 여름은 그렇게 급박한 것이었다.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들의 삶이 어느 한순간 아마추어와 프로의 분명한 기로 위에 서게 되었고 그것을 느끼건 말건 혹은 좋건 싫건 간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과연 슬기로운 데다 신념과 긍지를 지님은 물론 근면하기까지 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아마추어로 분류가 된 과거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으로 아마와 프로 사이의 38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결론은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는 속속 땅끝으로까지 전하라. 의 성격을 띤 프로의 복음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고 한결같이 방송인과 지식인, 광고인과 경영인들의 슬기를 모은 것이었으며 과연 줄기찬 것이었다. 이젠 프로만이 살아남는다. 당시 가장 많이 회자되던 프로복음 1호 되겠다. 프로가 안 되면 아마 죽을 거라는 최후의 통첩이 실린 무게 있는 복음이었다. 2번. 난 프로라고요.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잔업이든 휴가 반납이든 아무튼 불꽃 같은 프로의 삶을 살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뚜렷이 공고한 프로복음 2호 되겠다. 한편 당돌해 배면서도 목숨의 부지를 위한 비장한 각오와 잔잔한 애수가 서려 있는 복음. 과거 유신복음 중에는 같은 맥락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가 있다. 3번. 프로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주로 비열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룬 자들이 내뱉던 프로복음 3호 되겠다.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삶에 적용시킨 친환경주의, 동물 애호주의의 복음.
이 복음을 토대로 어쨌든 이기면 된다.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는 새로운 세계관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다. 4번. 하루빨리 프로가 되게. 주로 회사의 상사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쓰던 프로복음 4호가 됐다. 쉽게 말해 할 일이 태산 같다는 말이다. 5번. 허허, 이 친구 아마추어구먼. 미전향 아마추어들에게 전도의 특 목적으로 쓰이던 프로복음 5호 되겠다. 가벼운 멸시와 조롱을 담아서 그들의 전향을 유도했다. 6번. 맛에도 프로가 있습니다. 요식업계를 통해 민간에서 처음으로 창출된 프로복음 6호 되겠다. 거창한 문구로 위장해 있으나 그 어원은 옆집보다 우리 집이 더 맛있어요. 라는 소박한 것이다. 7. 이러고도 프로라고 할 수 있겠나? 주로 실수를 범한 부하 직원에게 상사가 내뱉던 프로복음 7호 되겠다. 쉽게 말해 나가 죽으라는 말이다. 8호. 프로의 정식 명칭은 프로페셔널이다. 아직 멀었다. 더 높은 경지에 프로 세계가 있으니 분발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프로복음 8호 되겠다. 주로 대학 교수나 무슨 연구소의 소장이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최대 급소인 무식의 혀를 찌른 고금 복음이다. 9번. 프로는 끝까지 책임을 진다. 아마추어 음해와 더불어 야근의 생활화 고착을 목표로 한 프로고금 9호 되겠다. 이후 아마추어는 책임감이 없다는 사회적 무의식과 야근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기업 풍토가 널리 확산된다. 10번.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한국 경제사에서 여성 고급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나온 그러나 여성 고급 인력의 필요성과는 아무 상관없는 프로복음 10호 되겠다. 역시 거창한 문구로 위장해 있으나 그 원래 뜻은 옷 사세요 라는 말이다. 11번. 프로주부 구단.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주부들에게 그럴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프로복음 11호 되겠다. 주부가 앞장서서 살림도 프로로 하고 애들도 프로로 키우라는 거시안적 포석이 깔린 복음. 승단 심사와 발표를 어디서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랬다. 불과 4개월 만에 세상은 프로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나도 프로 중학생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져만 갔다. 나도 이젠 프로란다. 지친 표정으로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여 안심이란 눈빛으로 어느 날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내뱉으셨다. 누가 묻지도 않았고 온 식구가 모여 카레라이스를 먹고 있던 저녁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카레를 먹다가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나는 기억하고 있다. 또 그런 말을 듣고도 다들 묵묵히 카레를 먹기만 했다는 사실 역시 나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무척 이상한 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